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오늘부터 대선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KBS가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45%로 1위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박진수 기자입니다.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는 10%였습니다. 나머지 후보는 모두 1% 이하였고 없음, 무응답은 8%였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섰습니다. 5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2%포인트씩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경기, 광주, 전라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선 김문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서울에선 이재명 41, 김문수 40%, 대전, 세종, 충청은 41대 38%, 부산, 울산, 경남 36대 43%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5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서울과 대전, 세종, 충청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 대구, 경북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0%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8%로 나타났습니다. 5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범보수의 단일화 관련 여론도 살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재명 후보와 3%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내의 접전입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9%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어서 이유민 기자입니다. 범보수 진영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단일화해야 한다 33%, 단일화해선 안 된다 21%, 관심 없다 43%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선 단일화 찬성 75%, 반대 6%였고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선 단일화 반대가 52%, 찬성 25%였습니다. 단일화 성사를 가정한 대선 후보 지지도도 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재명 후보 44%, 김문수 후보 41%로 3%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엔 이재명 후보 43%, 이준석 후보 34%로 9%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대선 후보 TV토론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누가 가장 잘했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28%, 이준석 후보 24%, 김문수 후보 15%, 권영국 후보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TV토론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줬냐고 물었더니 지지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됐다 54%, 별로 영향이 없었다 32%, 지지 후보가 생겼다 7%, 지지 후보를 바꾸게 됐다 4%로 조사됐습니다. 언제 투표할지에 대해선 사전 투표하겠다 35%, 6월 3일 선거일에 하겠다 61%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주요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토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이 시작되자 비상계엄과 탄핵이 화두가 됐습니다.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계엄 사과도 논란이었습니다.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100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네. 폭력이지. 그거 사과도 아니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론을 꺼내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거듭되었다라는 지적도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당일날 행적을 따져 물었습니다.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안 들어가고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마지막 토론회였던 만큼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은 한층 더 거칠었습니다. 상대를 향해 날선 비난과 반박이 오갔습니다. 김희대 기자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욕설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던. 권영국 후보도 끌어들였습니다.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격 포인트를 김문수 후보에게 돌리자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사과할 마음은 있었습니까? 계엄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데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이준석 후보는 다시 호텔 경제론을 꺼냈습니다.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우선은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후보들 간 엄호와 협공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거칠어진 공방으로 마지막 토론을 끝낸 후보들은 이제 막판 총력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은 노조 내부 논의 끝에 번복됐습니다. 새벽 시간 지부위원장 총회에서 진행된 파업 돌입 여부 투표에서 참가자 60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 의사를 밝힌 겁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무의미한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버스 노사 간 협상이 지역별로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부산과 창원에서는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이 현실화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시내버스 33개 업체 2,500여 대의 버스가 멈췄고 창원에서도 시내버스의 95%에 달하는 660여 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부산시와 창원시는 도시철도 증편 운행,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 수송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공간의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학생의 SNS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학생들과 학자들의 미국 방문이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심사와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We use every tool in our tool chest to vet anyone coming in who wants to come into this country. 대상은 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 등입니다.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비자 인터뷰 일정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검증에서 무엇을 심사할지는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들이 언급됐습니다. 지난 3월에도 루비오 장관은 학생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를 조사해 반유대주의 성향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규탄 시위 등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상이었는데 3월 말까지 300명 넘는 유학생의 비자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내에 유학생 유치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압박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와 체결한 1,370억 원 규모의 정부 계약도 전부 취소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학생 비자 발급 시간뿐 아니라 발급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외국인 학생에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미국 대학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충북 옥천군에서는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윤아림 기자입니다. 공장이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건물 외벽은 불길과 함께 사방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시꺼먼 연기는 바람을 따라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 봐요, 불. 옆집에도 불 꼈다. 지금 바람 불어요, 지금.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3층짜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가공식품 도매업 공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밤 11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장 5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충북 옥천군의 한 사거리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또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 등 10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마주오는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8포인트 상승한 2675.22에 코스닥은 5.42포인트 오른 732.5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EU와의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 속에 소비 심리가 개선되며 2% 내외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강세 속에 GS건설과 LG에너지솔루션 등 건설과 2차 전지주, HD 현대를 비롯한 지주사주, 제철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반면 고려아연과 달바글로벌, 대웅제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SM과 YG엔터테인먼트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엔터주 강세가 돋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병원이 1,600곳이나 돼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중 절반이 응급병원인데 새로 짓지 못해 문을 닫는 곳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이 병원. 연간 2천여 건의 응급 환자를 받아온 지역 거점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50년이 넘으면서 심하게 낡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小さい頃から私の家族は皆さんみんなお世話になってた。家内がね、救急で搬送されたりして、一番身近な病院だから、これは弱ったなと。 일본의 병원 상당수는 1970, 80년대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은 지 40년이 넘은 병원이 1,600곳이 넘고 60년 이상 된 병원도 150여 곳이나 됩니다. 도쿄 미타카시의 이 병원도 지은 지 58년 됐습니다. 비가 내리면 건물 곳곳에서 비가 새 재건축을 검토 중이지만 500억 원 넘게 필요한 예산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병원 건물을 다시 짓고 싶어도 건축비나 의료 자재가 크게 오른 데다 경영 악화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멕시코의 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중 마주하는 도시의 고요함을 노래로 만들어 화제입니다. 멕시코시티 거리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해온 마르티네스 씨. 쓰레기 수거 트럭 안에서 일하는 모습과 함께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른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기록이었던 이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When I was in the collection truck, I don't know. I always liked that moment and I always wanted to record it. I believed it to be such a special moment. I always wanted to capture that route because it was so beautiful. 이후 유명 제작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기도 했고 드라마 홍보곡을 제작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르티네스 씨는 환경미화원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인 듯하다며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이성에서 30도가 넘는 더운 날에 아이가 차 안에 갇히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창 해가 뜨거운 정오 무렵 점심시간, 어린 여자아이가 땀 범벅이 된 채 차 안에서 홀로 울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가 자동차 창문을 열어보려 안간힘을 써보다 결국 창문을 깨고 어린이를 구합니다. 엄마가 잠깐 볼일을 보러 가며 애를 차 안에 혼자 둔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구조대를 불렀지만 아이는 뜨거운 차 안에서 15분 이상 방치된 상황. 낮 기온 30도 안팎의 날씨에 차에 갇힌 상태에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차량 내부 온도는 최대 90도까지 오른다며 구조대는 절대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두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서아프리카 모리타니 남부의 우알라타. 역사적 건축물들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중세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곳곳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모래에 뒤덮여 폐허가 된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된 가뭄 등 극심한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Oualata, c'est une ville, elle est ensablée partout. Elle est ensablée. On a le plus grand problème, c'est celui du désert. C'est le plus grand problème posé à Oualata. 역사지구 내 이슬람 사원과 박물관, 도서관도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라 귀한 문화재와 고서들은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폭우 피해도 심각해 인근 주민 상당수가 집을 잃고 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beaucoup quitté Oualata. Les Nouakchott, Annema. Beaucoup. Et les maisons sont tombées tous. 아프리카에서 모리타니는 나미비아와 함께 기후변화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나라로 꼽힙니다. 재건과 복원을 위한 조치가 없다면 아름다운 고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 사망 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조력 사망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재 시각 27일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여서 환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C'est d'abord permettre à des hommes et des femmes à qui on donnera ce nouveau droit de dire oui, je souhaite avoir l'état de mourir. 단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하게 의사 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사는 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질환의 전문의와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소집해 공동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의사는 환자의 요청일로부터 보름 안에 결정을 알려야 하고 이후 환자에겐 이틀 더 숙고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법안이 올해 가을 상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의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조력 사망법은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법안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등 여러 서구 국가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구설에 올랐던 관저 공사업체 대표의 아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랜 수행비서인 유경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네받은 샤넬 가방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2개입니다. 2022년 4월에 받은 가방은 당시 기준 800만 원대, 같은 해 7월에 받은 가방은 1,200만 원대입니다. 전 씨는 유 전 행정관이 자신의 부탁으로 웃돈을 주고 두 가방을 모두 교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처음엔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인사와 함께 샤넬 매장을 찾아 약 80만 원 웃돈을 내고 가방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가방을 바꿀 때는 샤넬의 최우수 고객, 이른바 VVIP인 여성이 동행했습니다. 이 여성은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아내 A씨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1g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그런데 21g의 대표가 김 여사와 대학원 동문이며 과거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를 후원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특혜 의혹이 일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21g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건 감사 결과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에서 21g 대표의 아내 A씨가 샤넬 VVIP여서 편의상 같이 간 거라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취재진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통화 어렵습니다. 검찰은 21g 대표의 부인이 샤넬 가방 교환에 동행한 이유를 확인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유 전 행정관의 노트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 CBSI가 전월보다 2.8포인트 상승한 90.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으로 지난해 11월 91.8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지만 여전히 100선은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 CBSI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가운데 주요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기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이고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도심에서 까마귀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 머리를 쪼며 공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번식기를 맞아 둥지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조희수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남성. 갑자기 날아든 까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리둥절, 뒤통수를 만지며 걸어가는데 까마귀가 다시 공격합니다. 놀라서 도망가자 한 마리가 더 나타나 공격을 이어가고 결국 차량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근처 공원에서도 서 있는 남성을 공격하는 까마귀. 나뭇가지를 휘둘러도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또 사람들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쪽으로 갑자기 날려들더니 뭐 머리를 공격하더라고요. 요즘 도심에선 까마귀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뭐가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뭐가 이래 이러면서 뭐가 까마귀야. 그래도 모자를 얼치고 나오니까나 또 입으로 칵 짜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사람을 공격하는 건 한 곳에 정착해 사는 큰부리 까마귀. 번식기인 요즘 둥지를 지키려고 공격성이 강해집니다. 굉장히 우거진 숲에 번식을 하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영역권이 숲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까마귀는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는 데다 서식지도 잘 옮기지 않아 피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 공격성을 띠는 범위를 약간 산정해서 그 안전띠를 둘러놓으면 행인들이 접근을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까마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선 미리 우산이나 양산을 준비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방법입니다. KBS 뉴스 조이수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50mm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아직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있는 가운데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도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는 좁은 지역 짧은 시간에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나날이 더워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했고요. 주 후반에는 30도 가까이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수도권은 종일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